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에어컨의 와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어컨 엔지니어잖아요. 전동 공구도 중요하고 수공 공구도 중요하지만 배관 공구가 진짜 중요합니다. 좋은 걸 사야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차후에 AS가 안 생겨요. 많이 고민해보고 리스트를 정리를 했는데 와트는 이런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참고를 하시고, 신입 기사님들은 그냥 주변 동료 기사님들이나 내 사수는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주변 기사들이나 제 동료 기사들 거의 비슷비슷하게 공구를 다 갖추고 일을 합니다. 그만큼 정말 AS도 적고요, 고객과 많은 분쟁과 많은 논란이 있지도 않고요, 잘합니다. 내가 장비를 믿고 그 장비는 그만큼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그 장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전동 공구, 수공구보다도 배관 공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공구는 아예 쓰지 마십시오. 예전부터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는 공구들을 차라리 택하십시오. 전통이 있는 공구들을 사용하셔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내가 숙련되지 않았거나 내가 문제인 겁니다. 나도 숙련되지 않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애매한 공구까지 썼다, 중심을 못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굉장히 황 팀장과 의논하고 대화를 나눠서 맺은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서 공구 사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기본형 플레어 가공기, 일명 사락이라고 부릅니다. 플레어 가공기는 임팩 전동 드라이버로 플레어링을 할 수 있는 플레어 가공기가 있고요. 전동 플레어 가공기라고 밸류에서도 나오고 렉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던 반자동 슈퍼 플레어 가공기도 있고 수동 플레어 가공기도 있습니다. 자, 저는 기본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에 슈퍼 플레어 가공기 반자동을 추천드립니다. 임팩 전동 전용 플레어 가공기는 비추드립니다. 왜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임팩 전동 드라이버가 돌아가요.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안상으로 봤을 땐 플레어가 잘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끝에가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긁히고요. 그 다음에 리머 가루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플레어 가공기 그 확감 볼에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플레어 가공한 곳에 리머 가루가 묻어서 같이 체결이 돼버리면 누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AS가 날 확률도 많습니다.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렉스 쓰는 거 아시죠? 렉스 전동 플레어 가공기로 했을 때의 결과물과 임팩 전동 전용 플레어 가공기로 했을 때 틀립니다. 확실히. 전통이 있는, 뼈대가 있는 그런 기업에서 오래도록 베스트셀러로 사랑받아왔던 그 반자동 플레어 가공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확감기, 용접할 때 이제 확감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작두형도 썼었고 가정용 입문자라면 확감볼도 괜찮아요. 제가 요 전에 영상으로 올렸던 그 확감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머, 돈커터기도 미니 커터기가 있어야 되고 일반적인 돈커터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씩만 있으면 됩니다. 기본형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렉스 돈커터기를 사세요. 확실히 틀립니다. 금방 잘리고요, 버도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기본 입문자라고 해도 저는 렉스 돈커터기를 사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고요. 초보자시니까 내경 스프링을 넣고 작업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배관 꺾임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관 집게를 가지고 있으셔야 배관 꺾인 곳을 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배관 용접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배관 집게가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시길 바라고, 요즘에는 6, 9, 12, 15 이렇게 하나로 나온 게 있는데 쓰지 마세요. 그거 쓰지 마시고 6, 15, 9, 12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두 개를 사세요. 왜냐면 매립배관 같은 데 갔을 때 15배관이 꺾였어요. 펴야 돼요. 근데 이 6, 9, 12, 15 같이 있는 거는 맨 뒤에 15가 있네? 안 들어가요. 그냥 두 개를 사세요. 훨씬 더 좋습니다. 써본 자가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차라리 앞에를 교체할 수 있게끔 만들던가, 우리 일하는 거를 모른 채로 내경 스프링은 12, 15, 9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초보자분들, 입문하시는 분들은 2m짜리 말고요, 1m짜리 말고 3m짜리 쓰세요. 왜냐면 1m 쓸 거면 조금만 넣으면 되고, 뭐 2m 조금만 넣으면 돼요. 3m짜리가 있어야 여러 가지 각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짧아서 그냥 대충 발로 치지 마시고 내경 스프링을 많이 이용을 하세요. 저도 지금 에어컨 뭐 10년, 11년 했는데 지금도 그냥 90도로 꺾을 때 내경 스프링 씁니다. 이게 쓰는 게 창피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다른 기사들이랑 같이 일을 갔는데 스프링을 안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꺾이더라고요. 왜 안 썼냐 하니까는 쪽팔리대요. 내가 4년 5년 됐는데 내경 스프링 쓴다고. 아 진짜 꺾어 먹은 게 더 쪽팔린 거예요. 무조건 배관 밴딩 할 때는 내경 스프링 넣는 거를 원칙을 하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각을 줄 때 말고 이렇게 막 유트를 주거나, 그 다음에 뭐 배관 이렇게 직각으로 꺾을 때 뭐 이렇게 스탠드 잡을 때 스프링 쓰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리고 이제 스프링을 보관할 수 있는 스프링 바지가 또 있습니다. 브레이징 토치, 뭐 용접 토치라기도 하는데, 저희가 저번 영상부터 용접이라는 단어를 좀 안 쓰려고 합니다. 브레이징 멋있잖아요? 용접이라는 거는 모재가 녹으면서 일체가 돼야지 그게 용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아크 용접이나 태그 용접 같이 녹아서 일체형이 되는 건데, 용접은 용접봉만 녹는 거예요. 모재가 안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납댐을 댐이라고 하잖아요. 남용접이라고 안 하잖아요. 에어컨 배관도 용접이 아니라 브레이징입니다. 댐입니다. 배관 내부 청소도 해야 되잖아요. 입문자분들은 사용가스를 쓰면 됩니다. 질소로 하시는 것이 더 좋은데, 질소통도 사야 되고 질소 레귤레이터도 사야 되고 그 연결 호스도 사야 되고, 그러면 또 질소 큰 통을 사서 또 덜어 써야 되고, 덜어 쓰는 것도 법에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자니 또 청소하는 전용 컴프레셔를 사자니 힘이 약해요. 불면은 안 나가요. 또 충전해서 불면 안 나가요. 좀 그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410 가정용 에어컨 입문하시는 분들 410 추천드립니다. 뭐 누설 점검할 때 거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품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셔야 되고요. 매니폴드 게이지, 제조사에서 일하시는 거 아니면은 매니폴드 게이지 디지털로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아날로그 매니폴드 게이지 R220용, 410용 두 가지를 저렴한 걸로 사셔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토르 게이지는 사야 될 거예요. 진공을 잡을 때 토르 게이지가 있어야 정확한 진공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진공 게이지를 사는 것을 저는 입문자들께도 권장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용접할 때 또 바닥을 태워먹거나 또 옆에 보온재를 태워먹거나 전선을 태워먹거나 할 수 있잖아요. 용접포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소화기도 있으면 좋고요. 조그만한 소화기, 거울도 있으면 좋습니다. 거울은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나 아니 엄마 거나 뭐 화장품에 있는 거울 있잖아요. 안 쓰는 거 그냥 빼오세요. 그리고 화장품 좋은 거 사주면 되잖아요. 도급비 받아가고.
뭐 그런 걸로 해서 거울 쓰셔도 돼요. 에어컨 그 브레이징 전용 거울은 안테나처럼 늘어나요. 그리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유용하기 때문에 그 브레이징 전용 거울을 사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이제 체결할 때 나선 실란트를 바르는 것이 굉장히 많은 누설을, 미세 누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선 실란트를 꼭 사세요. 그래서 배관 체결하기 전에 접시 모양의 그 부분에다가 도포를 잘 하셔가지고 체결을 하시면 누설 정말 80%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진공 펌프. 진공 펌프 참 말이 많아요. 야, 너 요번에 독립한다며? 진공 뭐 살 거야? 아, 형, 저 1마력 살라고요. 안 무겁겠어? 아이, 1마력 돼야지. 가정용을 해서 작은 거를 사라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큰 용량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가정용 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냥 3CF나 아니면 뭐 5CF나 그 정도 쓰시면 됩니다. 예전에 미니 진공 펌프 1.5CFM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걔는 오일을 너무 자주 갈아줘야 돼요. 왜냐면 그 오일이 진짜 조금 들어갈거든요. 종이컵 반 컵만큼. 그러니까는 오염이 빨리 돼요. 그래서 많이 갈아줘야 돼요. 투인원 하거나 잡고 나면은 오일이 누래져요. 벽걸이 하나 할 때는 좋아. 가볍고. 예. 근데 차라리 그거 살 바에 무선 진공만 살 걸 그랬어. 가정용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은 많이 오락내락 해야 되잖아요. 짐을 가지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니는 거를 권장드리는데, 여기에서 한 5CF 이하로 진공 펌프를 구매하셔도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비싼 거 사지 않으셔도 돼요. 중급형 갑니다. 중급형은 다 사야 됩니다. 이 기준은 영역을 조금 넓히는 겁니다. 질소도 사야 됩니다. 왜냐면 질소 브루잉을 입문자들은 410가스로 한다 하지만 중급형은 그 질소로 기밀 테스트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통도 사야 되고 레귤레이터도 사야 되고 그에 맞는 호스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압력 게이지들도 사야 됩니다.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삽니다. 토르 게이지도 내장되어 있고 편해서 구매하셔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제조사에서 사라니까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온도 프로브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관행도를 보려고 더 정확한 값을 알려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빨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관행도에 대해서도 좀 빨리 익히고 싶고 한다면 디지털 매니폴드 게이지 사야 됩니다. 플레어 가공기도 렉스 전동사라기로 사셔야 되고요. 확감기도 확감볼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작두형으로 확감을 내는 확감기도 가지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이 확감볼로 매립배관 갔을 때 확감을 낼 수 있는 현장이 몇 없어요. 꺾어 놓고 확감 내면 되지 하는데 그 꺾을 만한 배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립배관일 때는 이 작두형이 굉장히 유용해요. 밴딩기, 라체 밴딩기를 왜 사라고 하냐면 현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써보라고 해서 제가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을 하라고요. 라체 밴딩기는 굉장히 많은 연습과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 배관 잡는 거에 능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라체 밴딩기는 한 25만원 정도면 사거든요. 혼자 이 밴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진공 펌프 2개를 사야 됩니다. 저처럼 미니 진공 펌프인데 무선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무선 진공 펌프를 하나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인입이 어려운 곳,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는 무선 진공 펌프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메인 진공 펌프가 필요합니다. 한 5CFM에서 8CFM 그 정도만 돼도 중대형 충분하게 냉난방기들 뭐 배관 15의 9나 5CFM에서 8CFM 가지고 작업하셔도 충분히
부족하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누설 테스트 할 수 있는 누설 탐지기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품으로도 알 수 있고 하지만은 누설 탐지기는 굉장히 잘 맞아요. 비싼 거를 사봤자 제대로 운영을 안 한다면,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또 바람 불거나 또 외부 요인 때문에 감지가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제가 한 여태까지 3가지 회사 거를 써봤거든요. 제일 싼데 얘가 제일 잘 맞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그 누설 탐지기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 입문자들을 위해서 기본과 중급형을 제가 각각 나눠놨습니다. 이 리스트들은 제가 개인적인 소견이면서 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냥 소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극하는 것이 아닌 제가 가지고 있는 공구들을 토대로, 제가 써봤던 공구들을 토대로 라인업을 좀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에어컨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공구를 꾸리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어태였습니다.